대표님 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계속 요청하시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반 가까이 계속 지금 거부권 재표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피로감이 생긴다는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그 거부권 재표결이 도돌이표로 좀 반복되는 전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표님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거대 야당 민주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수기가 없이 그리고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법안의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이 보장한 제2요구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야당도 본인들이 지향하고 취하고자 하는 입법 성과를 전혀 낼 수가 없고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 운영 또 국정과제 입법 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야가 아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여당은 다수의 힘자랑으로 일관하면서 본인들이 정쟁용으로 그리고 국정에 어깃장을 놓는 발목 잡는 그런 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의사일정을 잡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입니다. 이것이 중단되려고 하면은 야당은 하루빨리 상임위를 과거에 여야가 함께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던 그 관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제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어제 하지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방어하거나 감싸는 게 우리 여론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그런 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석은 야당이 그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보이콧으로 강하게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했던 겁니다. 김 여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론 악화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이제 공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또 민심이 안 좋은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요즘 좀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여야 대표께서 지구당 부활 계속 약속하셨는데 여당 쪽에서도 뭐 법안만 발의됐든 추가적으로 액션 나오는 게 없어서 원내 입장 있으시죠? 예, 지구당 부활에 관한 화두는 제시가 돼 있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의 합의는 서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구당 부활에 관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의 또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 그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때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야 된다 의료계랑 같이 이런 의견이 당내에서도 원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대통령 입장 궁금합니다. 한 발짝 물러난다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화의 틀로 나오시라. 그래서 원점에서 우리가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펼친 대화체가 여야 의정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우리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또 우리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또 지켜나가고 해야 된다 하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대화체에 나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선 자세에서 바로 대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김 여사에 대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표결 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표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실제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또. 저는 이탈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민심을 무겁게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늘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고 합니다만은 저는 어제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특검 법안들에 관해서 이탈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여야 대표를 가면서 원래 민생협의체 출범하기로 했었는데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법안 강행하면서 좀 이 여야 협치가 민생보건 협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정쟁에 대해서는 싸울 것은 싸우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위해서 일할 때는 또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쟁은 정쟁이고 또 민생을 챙기는 데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민생 법안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도 정책위 의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된 대화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종석 실장이 총선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혹시 아니죠? 예, 임종석 전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손절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발언에 관해서 특별히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할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다. 다만 임종석 전 의원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은 북한 주장하고 닮아도 너무너무 닮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